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중요한가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빨리 하면 할수록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도 가벼워질 수 있으니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그러면 합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네, 합의는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수사 중이나 재판 중에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빨리 할수록 사건 해결에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합의가 빠르면 좋다고 하셨는데 수사 전에 합의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네, 수사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사 자체가 개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조사 자체, 그 과정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사 전 말고 수사 중에 합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수사 전에 합의하는 건데요. 그게 안 된다면 수사 중이라도 꼭 합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에 합의하면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검찰이 합의를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소유예 처분 역시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빠른 합의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중에 합의가 안 된다면 재판 중이라도 해야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재판 중에도 합의가 가능하고요. 이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합의를 고려해서 형을 줄여줍니다. 재판 중이라도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를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직접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님, 피해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네, 사실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합의하는 방식이 더 어렵습니다. 보통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들끼리 합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에게 부탁해서 합의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합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나요? 네, 합의서에는 반드시 3가지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 셋째, 이후에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합의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재판이 시작되어서 재판부에 제출되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방금 기소유예라고 하셨는데 기소유예가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좀 많이 생소한 이야기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예,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부득이 법률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검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죄 지은 거 맞아. 그런데 네가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봐줄게. 라는 게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결국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사실 성범죄에서 합의가 안 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가 계속되고요. 일단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재판으로 넘어가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되면 요즘은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빨리 진행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합의를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네, 성범죄 가해자가 되면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섣불리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한 마음으로 합의에 임하게 되면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합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감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감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피해자가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예 가해자가 나서지 마시고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해자에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네요. 네, 빠른 합의는 가해자가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오래 끌리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는데 합의를 빨리 하면 그만큼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겠죠. 변호사님 말씀대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일까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요. 시간을 끌수록 합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빨리 합의를 하시는 게 나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가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합의금을 낮추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특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게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심리적 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죠.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니까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림으로써 피해자 입장에서 또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합의에 적절한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사건화되기 전에 그렇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